정부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정책 금융 상품들이 까다로운 신청 조건 탓에 흥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도 우리 민간의 적극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장기간 이어지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내년 시장 전망,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치솟는 금리에 정부가 차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여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상품이 예상과 달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상품의 신청 건수는 16,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 금액은 5,327억 원으로 8조가 넘는 목표치의 6.3%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 원까지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즉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이 된 겁니다. 신청 초기에는 상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5일 기준 신청 금액은 8조 2,538억 원으로 공급 규모의 약 33% 수준입니다. 정책금융상품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먼저 까다로운 가입 요건으로 꼽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만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은 대상에서 일괄 제외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도 같은 지적에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초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도 대출 고객을 뺏기는 입장에서 권유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보에 대국민 홍보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시들한 인기에 금융당국은 지원 요건 완화 등 여러 보완책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국 현지에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IRA의 투자와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세계 시장에선 한국의 대응을 눈여겨보는 분위기입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IRA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와 각국 대사관은 물론 언론까지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긍정적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제니퍼 사파비앙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시키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한국의 이 같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수입자동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게 매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IRA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도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아웃리치는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과 시너지를 내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보폭을 맞추며 IRA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동시에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는 엘라베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에 2024년 중으로 전기차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등 IRA 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현대차 기아는 물론 GM,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IRA의 투자 및 생산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겹치며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액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6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거래량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50만 건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년간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된 금리가 소유자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을 키웠고요.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나 경기도나 우려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액 또한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통계가 나온 지난 10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액 총액은 70조 8천억 원입니다. 아직 2개월분의 수치가 더 반영돼야 하지만 지난해 198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어도 10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0월까지 수도권 누적 거래액이 33조 3천억 원, 지방은 37조 5천억 원인데 지방 거래액이 수도권을 넘어선 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가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거래액은 전국 17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매매 거래보다 106조 7천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처음입니다. 업계에선 금리 상승과 원자재값 인상 등 올해 침체를 이끈 주요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내년에도 주택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마사회와 마주협회 등 경마인들이 경주마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주마 복지의 날 행사를 통해 비전 선포와 함께 5년간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경주마를 위한 경마인들의 마음이 한데 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말복지가 이슈가 되면서 한국마사회가 말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경주마 복지 개선에 나선 겁니다. 마사회는 어제 경주마 복지의 날 행사를 열고 경주마 복지 향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마사회는 서울과 부경 마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3년간 약 5억 3천만 원 규모의 복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부터는 더 러블렛 복지기금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주들은 연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한국마사회는 마주 출연 금액의 1대1로 매칭해 총 연 20억 원,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번 복지기금 확충을 통해 말복지 기반과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는 경주마 복지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경주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 경주를 시행해 총 4억 원의 특별기금을 출연하며 경주 이후에는
특별경주 우승 마주, 조교사 기수에 대한 시상식과 특별계금 전달식도 열었습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경주마 복지의 날 행사를 말복지에 대한 실천과 실행 의지를 알리는 분기점으로 삼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뉴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미래 우주 시대를 표현한 미디어 아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서울라이트 DDP에선 우주의 삶을 상상해 건물 외벽에 표현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행성들이 끊임없이 커집니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미디어 아트가 마치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17일부터 DDP 서쪽 벽면에 미디어 아트 작품을 투사하는 서울라이트 DDP를 열었습니다. 올해 서울라이트 주제는 우주적 삶으로 우주에서의 삶을 상상해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습니다. DDP에서 열리는 서울라이트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벽 220m의 거리에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는 행사입니다. 다가올 내년에 대비하여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서울라이트는 뉴미디어 아티스트 엔자임, 그래피티 아티스트 범민, 컨텐츠 전문 기업 자이언트 스텝 등이 완성한 작품입니다. 특히 엔자임 작가는 AI를 이용해 나사의 우주 사진과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결합해 몽환적인 우주의 느낌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습니다. 전 과정이 AI로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인데요. 저희가 사진으로 보던 그 우주의 장면이랑 상상 속의 우주의 장면을 어떻게 결합해 볼까를 고민하면서 그 우주를 이제 여행하고자 했을 때 나온 이미지와 영상들이고요. 서울라이트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입장을 제한했지만 올해는 별도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서울디자인재단의 상징인 DDP 외벽에 선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올해 증시도 8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증시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기업 공개 시장도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허수 청약 방지 등 IPO 시장의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야기 나눠보죠. 증권부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상황 마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증시 상승 모멘텀도 크지 않을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3% 내린 2,352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전거래일 대비 0.03% 내린 717선을 마감하며 박스권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증시 부진의 IPO 시장에서 상장 철회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IPO 시장 정말 만만치가 않았는데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는 사상 최대인 91개의 기업이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22% 줄어든 71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일 종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 때문에 이제 다수의 종목이 공모가보다 밑돌면서 종목 간 중간값은 마이너스 2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줄줄이 IPO를 철회한 기업도 많았는데요. 총 13곳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1월 현대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삼수생이 현대 오일뱅크 그리고 SK 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상장을 철회했고요. 골프전 코머스, 밀리의 서재 그리고 K뱅크 등이 상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상장 연기, 상장 지연, 철회까지 IPO 시장이 정말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가운데 금융당국에서 허수 청약과 주가 급락의 피해를 좀 줄이겠다라며 IPO 시장 건전성 재고 방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네, 금융당국이 지난 18일에 이제 수요 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그리고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이렇게 총 3가지의 IPO 건전성 재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1월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당시 기관 수요 예측에서 1경 5,203조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몰렸습니다. 이는 바로 청약 증거금 없이 주문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IPO 제도 개선을 나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선 주관사가 적정한 공모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증권 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가 허용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할 방침이고요. 다음으론 이른바 뻥튀기 청약이라 불리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요 예측 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공모주 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고요. 참여기관의 주급 납입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관사에게는 업무 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기존 63에서 260%인 가격 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에서 400%로 확대해 이른바 따상, 그리고 따상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지금 이 제도 개선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올해 IPO 시장은 좀 부진했는데 내년 시장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 시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정책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IPO 시장에 대한 열기가 다소 줄어든 현재 시점이야말로 제도 개선을 한 적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여러 증권사에서 내년 IPO 시장도 부진한 성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정책 효과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금리가 아주 많이 높은 상황에서 공모 시장의 주력 중에 하나인 하이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들이 여전히 수익률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 IPO 시장의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팔을 좀 걷어붙인 만큼 더욱 촘촘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윤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배출의 절감을 위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며 철강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18일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43%에서 6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철강과 비료 등의 수입품에 사상 최초로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하며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업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오늘 세알 특수광과 KG스틸 등 철강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식량 지수가 낮아지면서 심각했던 식량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식량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세계 식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K웨더 방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 식량 포럼이 개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포럼인가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럼에 관한 소개와 함께 또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식량 포럼의 이제 주제가 과학, 기술, 혁신이 우리의 이제 농식품 시스템에
변화시키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주요 과학적 발전도 탐구와 함께 모두를 위한 식량, 영양, 생활안보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기회와 또 위험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장을 제공을 했는데요. 개회사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인 큐동유는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다. 농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개선, 또 스트레스와 병충해에 대한 내성과 내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육 방법의 혁신,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좋은 예이다. 또한 원격 감지 및 위성 정보와 조기 정보를 통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농부나 국가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라고 말했죠.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식량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대홍수, 허리케인, 그야말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키동유 사무총장은 네. 코로나19 범유행은 농산물 시스템의 취약성이라든가 사회 불평등을 부각을 시키면서 세계 기여와 심각한 식량 불안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말했는데요. 2021년에 최대 8억 2,8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고요. 이 수치는 팬데믹 발생 이후에 1억 5천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큐동유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과학적 농업에 대한 투자 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으로 농업 GDP 100달러당 34에서 72센트만 농업 연구 개발에 사용하다 보니까 식량 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농업혁신 포럼의 주제가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인데요. 결국 과학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기술, 그리고 뭔가 혁신적인 영농 방법이 좀 이루어져야 이런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경제적인 투자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학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갖다가 실제로 활용한다는 것은 빈곤이라든가 기아 또 영양 실제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죠. 과학 및 혁신 전략을 개발을 했는데요. 기술과 혁신이 세계의 기아라든가 영양 실조 및 기타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개입을 통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과학과 혁신 포럼은 세계 청년 포럼과 손을 잡고 또 투자 포럼과 함께 세계 식량 포럼이 끌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마한 엘 우아피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석과학자는 앞으로 더 적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재설계되어야 하며 과학과 기술과 혁신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투자 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기후 위기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농경지는 파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전체가 농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농업의 생산과 유통 차이, 사실은 가난함과 배부름의 극단적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네. 한 세션으로 실제로 농업 부분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네. 현재 화석연료 집약적인 농업이라든가 합성 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토양과 천연자원의 고갈을 초래를 했고요. 또 외국 공급에 대한 의존들 증가를 시켰고요. 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기후, 건강, 생물 다양성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전체 식량 시스템 하에서 재생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번에 보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 혁신을 위한 경제적 기금이 필요한데 필요한 비용은 기후금융위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식량 및 경제 안보를 위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이 현재보다는 10배 증가돼야 한다고 토지이용연합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생농업이라든가 자연기반 해법 농업을 추구할 경우 국가 탄소 배출 협약의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발생 토지 사용을 제로로 만들고 2030년까지 10기가톤 이산화탄소 상당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식량포럼과 토지이용연합이 제안한 방안처럼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되 경제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정책에 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센터장님과 식량 위기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들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